안녕하십니까.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또 재혼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채팅창으로 요약한 정리해서 글을 올려주시게 되면 제가 거기에서 상담을 즉시 해드릴 거고, 또 좀 더 세부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이메일로 무료 이메일로 상담을 하는데, 무료 이혼 상담 또는 무료 재혼 상담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게 되면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서 제가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것이 되었든 채팅창이든 또는 이메일이 되었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이면서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로 활용을 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결정을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을 계속 알려드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어제부터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까지는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매일 지금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만 진행을 합니다. 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항상 기회가 될 때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 그리고 이혼 심리든 재혼 심리든 어떤 것이 되었든 궁금한 내용이 되었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상담을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이혼 상담, 재혼 상담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이혼 재혼 상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라이브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작을 해서 지금 공개를 하기 시작을 했냐 하면 저도 몰랐는데, 이혼과 재혼에 관련되는 심리와 상담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쭉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도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현재 문제만 해결하는데 급급해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현재의 문제만 해결하기 급급해가지고 오히려 더 현재 문제들이 더 악화되면서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알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해야 되겠구나, 빨리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나름대로 컨텐츠를 제작해서 영상 및 관련되는 자료를 제작해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와 일본어로도 동시에 지금 현재 공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시급하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혼 심리와 재혼 심리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 그리고 이혼하고 재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뭔가 좀 완전 잘못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행복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보다 나은 미래 인생을 위해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는데 오히려 불행을 만들고 더 최악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 근데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재개적으로 좀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제가 한번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라이브 외도 상담,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해서 하루에 2번씩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좀 부담이 많이 가게 되고, 또 앞으로 이제 해외를 갈 일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 라이브 상담하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럴 바에는 아예 분리를 해서 그냥 롱런, 그러니까 오래 지속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 일주일에 분리를 해서 라이브 외도 상담은 일주일에 3번, 그리고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은 화요일과 목요일 날 2번 해서 진행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이니까 이혼 상담 또는 재혼 상담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담에 관련되는 부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채팅창으로
글이 등록이 됐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상담하는 내용은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세부적이고 상세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부적이고 상세하게 하려면 사연이 매우 세부적이고 상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연을 가지고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고,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고, 결과는 뭐가 초월해가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매우 상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메일로 상담 요청을 하시게 되면 제가 답변으로 반드시 상담을 해드립니다. 요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내온 사연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한 집에서 각방을 쓰면서 각자 서로 관섭도 관심도 없이 5년째 살았는데 8개월 전에 중고등학생인 아들들이 이혼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짜증을 내고 화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있고 아이들의 성적이 떨어지고 친구들과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저에게 이제 상담 요청을 해왔는데, 이렇게 아이들 모르게 이혼을 하고 아이들은 절대 모르게 하자라고, 애들이 성장이 됐을 때까지 이혼을 하고 이혼 사실을 아이들을 모르게 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러려 그러면은 각자 생활을 하면서, 이혼을 했으니까 각자 생활을 하되 부부로서는 인연을 끝내자, 대신 각자 생활하고 한 집에 있음으로써 아이들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렇게 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혼은 됐어요. 법적으로 남남이 됐고 생활하는 것도 이미 각방 쓰게 되죠. 이제 그러니까 룸메이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한 집에 살고 있는 그냥 타인들끼리 한 집에 살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공동육아 개념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방을 쓰면서 각자 간섭 없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혼을 하고 각자 간섭 없이 살아가는 이 과정은 뭐 이혼하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따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한 집에서 각자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남편과 아내 입장, 즉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전 남편과 그다음에 전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진행이 될 때, 즉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을 공동 양육을 하게 되는데 공동육아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공동육아 개념이 아니고 결국은 지금 현재 전처죠. 전처가 아이들을 양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전 남편이 결국은 아이들 양육하는데 필요한 생활비가 됐던 뭐가 됐던 이런 거를 제공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공동육아와 같이, 그래서 이혼하고 난 다음에 양육비를 제공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정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남편과 아내인 부부관계가 있고,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 즉 아빠와 아이들의 관계, 그리고 엄마와 아이들의 관계, 그리고 형제 간의 관계, 이런 인간관계가 몇 개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게 가족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근간이 되고 있는 부부관계가 끝났어요. 부부관계가. 그런데 뭐는 유지를 하고 있냐면 아빠와 아이들의 관계, 엄마와 아이들의 관계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끼리의 형제 간의 그런 관계도 유지는 하고 있는데 부부관계가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가정이 깨진 거예요. 관계가 끝나버린 거예요. 끝난 관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은 온전하지가 않은 상태가 돼요. 그런데 몰랐을 때는 그래도 엄마 아빠가 계속 이렇게 가고 있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가고 있고 자기들도 그냥 엄마 아빠에 맞춰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우리가 왜 아이들 학교 다니고, 그리고 중고등학생이면 벌써 아들들이 중고등학생이면 자아형성기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자아형성기라는 게 뭐냐,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르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즉 심리가 발달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요. 그럴 때는. 그래서 자기들에게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비판하게 되고 무조건 거부를 하게 되고, 자기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자, 지금까지는 몰랐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부부관계가 우리 집에 없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부관계가 끝났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엄마 아빠는 있지만 그 사람들은 부부관계가 아니다. 이제 남인 거예요. 이게 딱 들어오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생 정도 되게 되면 뭐가 있냐면 주변에 이혼하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집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왜 뉴스를 통해서든 언론을 통해서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인터넷이 됐든 SNS가 됐든 이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부모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힘들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거를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부모가 이혼이 됐을 때 어떻게 가는지 이런 선입견을 바라보고 이러는 것들도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한테 닥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이혼을 했다라는 사실을 딱 알게 되니까 나한테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에도 관계에서도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애들이 언제 알까봐. 알게 되면 더 걱정이 되니 문제가 생기니까 왜? 그걸 내가 눈이 봐왔으니까. 또 친구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에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가 됐든 아니면 누가 됐든 간에 알게 되는 게 되게 두려운 것도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에 관련되는 게 이제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언제 어디서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절차와 방법 자기들 의견하고는 관계없이 생각하고는 관계없이 알아서 결정하고 끝내버렸다는 게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생각할 때도 최소한 중고등학생이면 그래도 알 건 알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방구 말도 없이 자 물론 당연히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성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앞으로 진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부모가 이혼하는 걸 알리지 말고 그래서 함께 가자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건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부모가 속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혼에 관련되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혼에 관련되어 있는 아이들로 내가 커야 되는데 이제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 힘들어져. 아들들이잖아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알게 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안 받는 것 같아도 엄청 많이 받거든요. 아이들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답답하고 화가 나요. 처음에는 아마 그냥 화내고 짜증내기만 한 게 아니라 짜증내고 화내고 막 이런 게만 아니라 처음에는 아마 말도 안 했을 거예요. 방문 닫고 그냥 혼자 있고 막 게임만 하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답답하니까 어딘가에 자꾸 해소를 하려고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아이들에게 지금 분명히 스트레스가 엄청난 크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부모는 모르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현실은 변하는 게 없잖아요. 어차피 이혼한 건 사실이고 그리고 나는 이혼한 가정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게 사실이고 스트레스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데 문제는 엄마가 양육을 하고 있지 아빠는 자기들을 양육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양육권자 즉 나에게 잔소리를 하고 또 이런저런 거 챙기고 뭐하고 하는 사람한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어쩌면은 아빠가 신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아빠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아빠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이런 건 안 해요. 그냥 얼굴 안 보면 돼요. 말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엄마가 양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에게는 막 화내고 화가 나요. 그냥요. 이유 없이 엄마한테. 이게 부모가 나를 속였다는 것. 또 하나는 알려주지도 않고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 또 하나는 내가 이혼한 가정에 이제 예전에 우리가 봐왔던 수많은 일들이 이제 앞으로 나에게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이런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받고 있는데 이거를 풀어도 해결이 안 돼. 어차피 그건 정해져 있는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제 사사건건 화를 내고 짜증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스가 가정에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성적인대로 올라가겠냐고요. 공부가 재밌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 당연히 안 되니까 성적 당연히 떨어지게 되죠. 친구 관계에서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 우리 집이 이혼 가정이라는 걸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게 돼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말로 누가 뭐 해서 야 쟤네 이혼했대 쟤네 부모 막 이 얘기 나오면 갑자기 막 불같이 화가 납니다. 자기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고. 이렇게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친구 관계가 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친구들의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나게 강력한 스트레스를 입게 되는 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구 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엄마한테는 계속 짜증내고 화내고, 예전에는 문 닫고 그냥 들어가면 그만이었는데 그런다고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자, 이럴 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부모님들이 지금 아이들을 방치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지금 있는 남편은 전 남편이에요. 이혼했으니까. 지금 나는 전 남편에겐 전처예요. 지금 두 사람은 그냥 남성과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신 각자가 볼 때는 아빠로서, 각자가 볼 때는 엄마로서,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뭔가 좀 이상해요, 지금요. 뭔가 지금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지금 아이들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즉, 본인들은 편할 수 있어요. 전 남편과 전처가 그냥 한 집에서 그냥 살면 되니까 각자 누굴 만나든 뭐 연애를 하든 뭐 어차피 이혼했는데 뭐를 하든 간섭 안 하고 내가 할 거 하고 아이들 양육하고 그러면 공동 양육하면 되니까, 그거는 부모들 생각이에요. 부모 생각.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관련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아이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고 갈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제일 우선은 아이들이 왜 화를 내고 있구나라는 걸 빨리 아는 거예요. 간단해요. 지금 내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아이들이 지금 둘 다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냐? 그러면 뭔가 이야기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 자체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경우에는 제일 우선은 아이들과 대화부터 회복을 해야 돼요. 아이들과. 그럼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선은 아이들과 대화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이혼을 하게 된 과정과 이혼에 관련돼서 어떻게 왔고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즉 아이들이 납득이 가야 돼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할 때도, 아들들이 생각할 때도 합리적이어야 돼요. 논리정연하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회복하는 거. 두 번째는 아이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아이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환경에 관련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이게 대화가 회복이 안 되면 이게 불가능해져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편과, 그 다음에 전 남편과 내가 분리를 해야 돼. 이미 이제 알았잖아요, 아이들이. 그러게 되면 빨리 분리를 해서 양육권자가 아이들을 이렇게 가고, 그 아이들도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 이혼을 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여서 그렇게 분리가 되는 게 세 번째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혼했잖아요. 이혼했을 때는 지금 아내인 경우에는, 지금 아내분이 상담을 보내줬는데 아내인 경우에는 빨리 이혼 심리로 전환을 해야 돼요. 지금 이혼 심리로 안 만들어졌어요. 지금 남편이다, 그 다음에 내가 아내로서 아이들의 엄마로서 막 이렇게 하는, 이게 다 결혼 심리거든요. 이혼 심리로 지금 전환을 못했어요. 남편은 이미 이혼 심리로 이미 들어갔어요. 볼 때는 이혼 심리는 아니에요. 심리 장애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혼하고 난 다음에 이혼 심리가 아니고, 이혼 심리도 아니고 결혼 심리도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심리 장애거든요. 왜? 심리 따위가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 관심도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그냥 지금 편하면 되는 거야. 이거 심리 장애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는 먼저 아이들이 지금 심각하니까,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지금요.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져요. 이러다가 친구들과의 막 폭력 이런 거에 막 휩쓸리기 시작하고, 학교 폭력 이런 데 막 휩쓸리기 시작하고, 싸움에 막 휩쓸리고, 사건 사고에 휩쓸리고. 왜?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단계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빨리 이거를 회복을 하려면 첫 번째 아이들과 대화를 회복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납득을 할 수 있게끔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바로 남편, 전 남편과 관계를 분리해야 된다는 거. 이혼했으면 이혼 심리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나 편하자고 그냥 살아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순서대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아이들과 대화는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납득을 갈 정도로 설명을 해줘야 되나.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있는 남편과 어떻게 이제 분리를 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관련되는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메일 이혼 상담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메일로 신청서 양식에 맞춰가지고 그냥 구체적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야 나를 중심으로 내 아이들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건지를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단하게 요약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명해 드릴 때는 포괄적으로 순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게 되는데, 첫 번째는 대화를 회복해야 되는 거. 아이들과 해야 돼. 전 남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이들과 대화 회복해야 되는 거, 아이들을 이해시켜야 되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분리해야 되는 거, 전 남편과. 이게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혼 심리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순서대로만 가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무너집니다. 아이들이 무너지면 본인들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아이들하고는 전혀가, 결국은 자기 자신들이 그러니까 부모로서 결국 무엇을 했냐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못할 짓을 한 거예요. 그렇게 알리지 말자, 아이들을 위해서 알리지 말자고 했던 게 오히려 아이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건강하게 잘 양육되어야 될 아이들이 결국 부모에 의해서 인생을 다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부모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그 순서대로 회복을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다면 이메일 상담으로 좀 세부적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자세하게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방법론에 관련되는 것까지 상담을 해드리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빠르게 지금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 관계에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집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조금 더 지나면 엄마에게 막 폭언 나오고 막 이렇게 나가게 되면 감당이 안 되면 악화되는 속도가 매우 빨라지거든요. 이 점을 꼭 참고를 하셔서 순서대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이냐는 건 이메일로 상담을 요청을 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혼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이혼하고 재혼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게 매우 위험한 상태. 본인들 생각대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연결되어 있는 인간관계가 자칫 잘못하면 다 파괴되면서 그 사람들이 매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혼을 했다, 내가 재혼을 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현재 이혼을 했다, 그 다음 또는 내가 재혼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한 번 이상은 결혼 생활을 했다가 결혼 생활을 파괴해본 경험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혼 생활을 하다가 결혼 생활까지 파괴를 시켰는지 파괴가 됐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결혼 생활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 이상은. 그래서 이혼하고 재혼을 한 사람들은 부정하고 싶겠지만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한 번 이상은 결혼을 했었고 한 번 이상은 결혼을 파괴시킨, 즉 실패한 결혼 생활을 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경험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무엇이 파괴되었는지를, 결혼 생활을 끝내면서 내가 무엇을 파괴했는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애써 잊어요. 내 결혼 생활을 잊고, 그리고 내가 결혼 생활 실패에 대한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혼하면서 살아갑니다. 편안하게. 그런데 부정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사실은 결혼 생활을 했다는 거, 그리고 결혼 생활을 실패했다는 거, 이건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결혼 생활에 관련돼서 실패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때 과연 무엇이 파괴됐는지, 무엇을 실패했는지를 돌아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나의 심리 상태가 파괴된 건 아닌지, 그리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인간관계, 즉 자녀가들이 파괴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내 부모님들이 파괴되지는 않았는지, 내 주변의 친구, 지인, 관련되는 사람들이 파괴되지는 않았는지, 또 나의 성과 사랑에 관련된 이 부분이 관념이 파괴되지는 않았는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도 생각 안 해요. 피하고 봐. 일단은 지금 편하니까 뭘 파괴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하고 재혼하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나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들이 막 발생할 수도 있고, 나와 연결되는 인간관계, 아이들의 문제가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고, 내 가족들의 문제가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고, 내 친구들 문제로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고, 나의 성 문제 때문에도 엄청나게 난리가 날 수도 있고, 내 사랑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난리가 날 수도 있고. 왜? 내가 실패를 하면서 그거를 파괴시켜 놨거든요. 내가 그거를 전혀 고려를 안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한다, 재혼을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혼을 했다, 내가 재혼을 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이라도 제일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기초가 뭐냐? 이혼을 하든 재혼을 하든 가장 기초는, 결혼 생활도 똑같아요. 가장 기초는 경제적 독립체계와 그 다음에 심리적 독립체계를 갖는 겁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가져야 되고, 이혼 생활할 때는 이혼 생활에 맞도록 가져야 되고, 재혼을 하겠다 그러면 재혼에 맞도록 그걸 가져야 됩니다. 경제적 독립체계와 그 다음에 심리적 독립체계를 가져야 됩니다. 이때 독립하라고 해서 혼자 살으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경제적 독립이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내 스스로가 충분히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걸 경제적 독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누군가에게 의존돼서는 안 돼요. 경제적으로 의존돼서는 안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심리적 독립체계인데, 심리적 독립이라는 건 뭐냐면 원망도 없고 자책도 없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하는 이런 의존도 없이 내 스스로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심리를 바로 심리적 독립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리해서 끝내는 것이 심리적 독립이 아니에요. 자, 이거를 만들어 가야 비로소 행복한 인생, 지금부터 나와 내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인간관계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이혼 심리 또는 재혼 심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무조건 이혼야를 막론하고 불행 그 자체예요. 심리고 뭐고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이 불행해요. 그럼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했어, 재혼을 했어. 그러고 보니까 나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럼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혼을 했던 재혼을 했던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럼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 돼요, 나를. 그죠? 경제적 독립, 심리적 독립체계, 그리고 혹시나 내가 실패를 하면서 만들어졌던 파괴시켜놨던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빨리 찾아서 회복을 시켜놓는 거, 그게 매우 중요해. 지금부터라도 해야 돼요. 물론 이혼하기 전에, 재혼하기 전에 미리 해놨더라면 당연히 이혼하고 행복하게 살 거고, 재혼하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건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빨리 돌아봐야 돼, 지금 나를. 그러면서 이혼의 심리와 재혼의 심리로 살아가야만 내가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나와 함께 가는 사람들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다 딱 판단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독립체계도, 경제적 심리적 독립체계도 못 가지고 있을 뿐더러 또 뭐가 있냐면, 자신의 마음이 파괴됐거나 또는 내가 주변의 인간관계,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들이 이미 파괴가 됐거나, 그리고 나의 성 아시죠? 뭔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성 또는 사랑이 파괴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게 파괴되더라도 무조건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혼 심리, 재혼 심리 안 만들어집니다. 내가 이상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위험한, 그리고 매우 불행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 재혼하신 분들은 꼭 명심을 해야 되는 게,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하나, 내가 결혼을 했다는 것, 그리고 결혼을 실패했다는 것, 이 경험을 내 죽는 날까지 안 없어진다는 것, 이걸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도대체 내가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려 그러면은, 지금은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메일로 무료 이혼 상담이 됐던, 무료 재혼 상담이 됐던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알려준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해당이 안 돼. 해당이 되는지, 이혼했으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봐요. 지금 본인 생각대로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본인이 생각대로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애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주변에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성이 무너지고 사랑이 무너지고 있는지, 뭐가 무너지고 있는지 뭐 보통 모르잖아요. 어차피 내 거가 사라지는 건데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편안하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 결과는 참혹해요. 근데 그거를 받아드는 날 어떻게 이미 그거는 끝난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하나 끝났고 이미 파괴된 거예요. 어떻게 복구할 거예요? 복구가 안 돼, 그거는요. 그럼 지금부터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가서 찾지 마시고, 아깝잖아요. 보호할 수 있었던 게 파괴돼 버리면 아깝잖아요. 이거를 꼭 염두를 해두고, 혹시 지금 나한테 문제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혹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뭔가 답답하다, 힘들다, 뭐하다, 이혼했는데 재혼했는데 조금 뭔가 이상해, 답답해, 어려워, 힘들어,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럼 빨리 해결해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는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게 가지 않으려면 행복한 인생으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물어보시라고요. 채팅창을 통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간명하게 아까처럼 순서, 방법, 딱 순서에 관련되는 부분만 정리를 해줍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까요를 알고 싶으면 이메일, 무료로 하는 이혼상담 신청서가 있고 무료로 하는 재혼상담 신청서가 있으니 거기다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면 알려드린다니까요. 그런 노력마저도 안 한다면 내 인생 누가 만들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없어요. 내 인생은 오로지 내가 만듭니다. 어렵다, 힘들다,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요. 내 인생이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파괴돼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이. 그리고 내 아이들 인생이 파괴돼 가고 있어요, 지금요. 아이들 전혀 문제 없어요. 아니, 내가 파괴되고 있는데 아이들이 전혀 문제 없다? 그 아이들이 이미 파괴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안 파괴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집 뛰쳐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더 빨리 무너지긴 하지만.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아이들이 뭔 죄를 졌는데요. 본인들 생각대로 가다가 아이들이 무너진 거잖아요. 한 번은 돌아보자고요. 한 번은. 아무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를 잃지 마시고 한 번은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그거 쪽팔리게 생각하고 창피하게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인생이 왔다 갔다 그래요. 채팅창으로 안 올려줘도 좋으니까 기회가 될 때 이메일로 이혼상담, 재혼상담 다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신청하세요. 괜찮아요. 그럼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러면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될 겁니다. 누구도 얘기 안 해준 사실을 제가 이야기를 또 많이 하게 될 거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의도 안 해주시고 상담 신청도 안 해주시니까 저 혼자서 이제 이야기하고 저 혼자 상담하고 뭐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왔던 거 그걸 가지고 요약 정리해서 저 이제 상담하고 저 혼자 놉니다. 그러면 어차피 아시잖아요.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사연을 보겠습니다. 전 남편의 외도와 폭력과 무능력으로 결혼생활 10년 만에 이혼하고 9년이 지났습니다. 딸 2명과 함께 힘들었지만 비교적 평온하게 살았는데 최근에 전 남편이 전화가 와서 잘못했다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면서 재결합을 하고 싶어 합니다. 과거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전 남편의 외도. 그러면 일단 전 남편은 심리 2개가 일단은 무조건 고장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인 상태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상태예요. 외상 트라우마가 나한테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이혼을 했어. 폭력이 있었고 남편이 돈도 못 벌고 뭐도 하고 능력 뭐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 거기다 심리장애 2개였고. 그래서 진짜 예를 들어 결혼 생활을 10년을 하다가 도저히 이 상태로 못 살겠다. 물론 나에게도 외상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편안해집니다. 일단은 편안해져요. 왜? 대상이 사라졌으니까. 폭력이 없죠. 편안해졌죠. 그 다음에 외도에 관련된 거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대상이 사라졌으니까. 그렇게 됐고
무능력 필요 없죠. 내가 버는 만큼 함께 가면 되니까. 그래서 비교적 이혼을 하고 조금 뭐 생활비가 됐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여러 상황에서 조금은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딸 2명과 함께 잘 살아온 거 아마 편안하게 잘 오셨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편안하게 잘 옵니다. 문제는 전 남편이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전 남편이 이 외도, 폭력, 무능력 때문에 이 내가 결혼 생활을 접었는데 어렵게 접었겠죠. 그런데 연락이 왔는데 왜 내가 고민해야 되죠? 내가 고민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열심히 내가 이제 다시는 정말 잘못했다. 결혼 생활할 때는 이혼하기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말을 하네. 그때는 뭐 한마디만 하면 폭력이 막 나오고 이랬으니까 들어보지 못했던 말을 잘못했다고 하고 정말 내가 앞으로 개과천선해서 정말 잘할게. 처음 들어보는 말이 혹시나 심쿵 이렇게 되는 거죠. 혹시나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과연 사람은 안 바뀐다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는데 과연 이게 맞을까 이제 고민. 지금 무슨 얘기예요? 전 남편이 아직 내 마음에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심리적으로 독립이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로 그냥 아이들 바라보면서 일을 하면서 그냥 평온하게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즉 내가 예전에 심리 상태, 결혼 심리에서 못 벗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혼 심리를 살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늘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가 전 남편이 잘못했다 미안하다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혹시나 그런데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절대 고쳐서 못 쓴대 뭐 한대 그거 생각도 하지만 그런데 저렇게 잘못했다고 그러고 잘하겠다라고 하는데 혹시 모르잖아 라고 하면서 그러나 옛날로는 못 돌아가요. 본인도 알아요. 자, 이때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자체가 문제예요. 왜 그러냐. 인간은 상대를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거를 고쳐라 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인이 뭔데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그 자체가 벌써 이미 그 사람이 매우 위험한 사람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고쳐서 쓰는 거 아니에요. 고쳐주지도 못하지만 고쳐서 쓰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고쳐서 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왜? 고쳐서 쓴다는 개념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또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이 들면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즉 자기는 자기를 고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과연 고쳐졌느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네가 네 스스로 과연 고쳤느냐 변화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고쳐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이미 내 자신이 무너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굉장히 많은 게 무너져 있어요. 뭐가 무너졌는지는 몰라요. 지금은 딸들과 같이 이렇게 잘 평온하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혹시나 내가 지금 뭐가 무너졌는지 모르지만 무너져 있다면 딸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집에서 나가려고 들 수도 있고요. 왜? 딸들도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랑 같이 안 가려고 들어요. 지금이야 어쩔 수 없이 양육되고 있으니까 그냥 참고 견디면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딸들이 예를 들어서 빨리 다른 남자를 만나서 빨리 결혼을 하려고 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게 왜 그러냐? 엄마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딸들이 같이 무너지게 되면 딸들에게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 남편인데 전 남편이 바뀌기만 하면 전 남편을 내가 바꿀 수만 있으면 그렇게 잘못했다 그래도 앞으로 잘할게라고 얘기하니까 아이고 혹시나 이렇게 돼서 그래도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거든.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절대 고쳐서 못 쓴대 막 아니 그래도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되지 고치려고 들어요. 하지 말아요. 그 사람 그 고쳐서 못 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자체가 이미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죠.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미 무너진 사람이야. 여러분들 무너뜨리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거야. 말은 좋아요. 그러나 인간은 누구든 상대를 고친다라는 개념이 머리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스스로가 잘못된 걸 알고 내가 바꾸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안 바뀐대
안 바뀌다니요. 자기는 자기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타인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 자체, 그게 안 된다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본인이 이미 싹 다 무너진 거예요. 매우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은 누구나 다 고쳐서 못 쓴대, 고치지가 않는데, 고쳐서 쓰는 게 아니래, 뭐 한데, 그거 말하는 사람들이 심리가 완전 다 무너졌고, 그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 심리도 다 파괴시키고 있다는 걸 본인이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엄청 위험한 거죠.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데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이냐?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끊으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전 남편은 자기 스스로를 고쳤느냐? 라고. 스스로를 자기가 회복을 했느냐? 외도를 했다?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 자기 스스로가 치료를 했느냐? 폭력이 있었다? 폭력을 자기 스스로가 치료했느냐? 무능력한 거를 능력 있는 걸로 바꿔놨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말로는 잘하겠다. 앞으로는 다시는 안 그럴게. 아, 그래? 용서해달라. 그럼 용서해줄까? 착각하지 마. 용서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바꿔야 돼요. 그러면 보여요, 그게. 그래서 지금은 남편이 그렇게 전화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믿지 마세요. 그리고 재결합 따위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무너뜨리고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잃고 있는지를 빨리 지금 이 기회에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 관련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 정리를 해드렸지만, 포괄적으로 요약 정리를 했지만, 자세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싶고, 내 아이들의 심리 상태, 내가 뭐가 무너져 있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은 결국은 이메일로, 지금 이혼 상담이거든요. 재혼이 아니라. 그래서 이혼 상담을 신청을 하시게 되면 상세하게 제가 안내를 보내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이혼 심리로 못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혼 심리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하나가 툭 던지면 바로 의존합니다. 보상 심리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만이 아니에요. 내 딸 2명도 놓여 있는 거예요. 즉 편안하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아직은 그 문제가 발생이 안 된 것뿐이에요. 편안하게 지금 오고 있는 것뿐이고, 지금까지 9년이 지나도록 편안하게 왔던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편안하게 무너져 가면서도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이 결과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알고 지금부터라도 예방을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쉽게 무너집니다. 한 방에 다 날아가요. 딸들도 한 방에 다 날아가요. 매우 위험한 상태. 왜? 이혼 심리로 행복하게 사는 법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어디에 머물러 있냐? 결혼 생활할 때 결혼의 심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 매우 위험합니다. 이 점을 꼭 감안을 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거 라이브 상담이 끝나고 난 후에 이메일로 외도 상담, 이혼 상담 신청서를 저에게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재결합은 꿈에도 꾸지 마시고 일단은 끊으세요. 왜냐면 지금 전 남편인 경우에는 관계 중독이 치료되었는지,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밖에 못해요. 이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폭력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치료를 과연 했는지, 그리고 무능력을 능력으로 바꿔놨는지 매우 중요해요. 이 3개 다 확인해야 돼요. 3개 다. 그 전에는 재결합 꿈도 꾸지 마세요. 말로 하는 거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래. 들어보면 맞는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을 파괴시키는 말들이에요. 그게. 고쳐 쓴다는 개념 자체를 갖게 만드는 거는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 또 조심. 즉 좋은 말 하는 사람을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한테 잘못 지적하면 엄청 잘 삐지는데, 여성에게는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땐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가요?
지금 여성한테는 잘못 지적하면 엄청 잘 삐지죠. 왜? 나에게 상처가 발생하니까요. 여자에게 예를 들어서 너는 이게 잘못된 거야. 뭐야? 그 여자에게는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상처가 발생하겠죠. 그럼 당연히 삐지죠.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뭔가 잘못됐다. 왜 그래요? 스스로가 잘못된 걸 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한 건데 잘못됐다라고 내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지적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죠. 제가 똑같은 얘기인데 왜 지적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즉 고치려고 드는 행동들이거든요. 고치지 마세요. 결국은 내가 무너지게 되고 상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무너지려고 삐지는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고치려고 든다든가 또는 내가 뭔가 지적을 한다든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말과 행동을 한다. 하지 마세요. 상대는 상처를 입게 되고 중요한 건 내 심리는 무너져 간다는 얘기가 매우 커요. 내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내가 뭔데?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에 관련된 상대가 여자예요. 상대가 만약에 이렇게 가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나와 거리를 그 사람과 내가 거리를 얼마나 둘 것이며 어떻게 갈 것이며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지 상대를 어떻게 하려고 드는 순간 내가 무너져요. 그래서 상대에게 즉 여성에게 잘못된 거를 지적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나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이다? 아니에요. 나를 건강하게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방향으로 살아가고 저 사람 뭔가 좀 잘못됐다라고 내가 느껴져. 이게 내 행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내 행복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어. 그렇게 되면은 일정하게 거리를 딱 두면 돼요. 나를 건드리지 않도록. 그래서 거리를 일정하게 두면 됩니다. 일과 연결되어 있다? 그럼 일에 관련되어 있는 능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아니다? 그만두면 되는 거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저 사람이랑 가기 위해선 내가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스스로가 느끼고 스스로가 변화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지적을 하고 바꾸려고 들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무너져요. 그 사람은 안 바뀌어요. 내가 무너져요. 안 바뀌죠. 그 사람 상처받죠. 나 무너지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거 나를 꿋꿋하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잘못되고 뭔가 이상해 라고 생각이 들어가는 이게 있으면 거리를 어떻게 둘 것인가. 그래야 그 사람이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거고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을 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를 시켜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잘못을 지적을 하고 상대를 바꾸려고 들고 하게 되면 상대는 당연히 바뀌지 않고 상대는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악화될 뿐이에요. 일단은 무조건 악화돼요. 두 번째는 내가 무너져요. 내가. 그래서 지적자라는 사람 그 다음에 상대에게 이거 지적한 이미 내가 다 무너졌다는 얘기. 그 사람 무조건 무너진 거예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주변에 인간관계를 볼 때 너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건 이렇게 가야 되고 이건 이렇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잘못된 사람의 문제보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심리가 싹 다 붕괴됐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알면 돼요. 그게 이렇게 보이면 저 사람이 누군가가 나에게 막 지적을 하고 있고 막 이거 바꿔라 저거 바꿔라 하고 있다면 나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야 인간은 뭐 이렇게 해서 바꾸는 게 아니래. 인간은 절대 안 바뀐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 진짜 말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저 사람 완전히 거의 심리 왕창 다 무너졌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야 내가 보호가 돼요. 이 점을 꼭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또 요 정도로 해서 라이브 이혼재혼 상담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도 뭐 길어서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도 제가 한 상담 그 다음에 이제 문의했던 거 뭐 하나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걸 했으니까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욕심 부리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무엇이 무너졌는지 그리고 지금 문제가 왜 발생됐는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저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라이브 상담회 진행을 할 때는 포괄적인 내용들로 간단 명료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게 되지만 좀 더 세부적인 방법이라든가 세부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렇게 해서 내가 방법에 관련되는 것까지 알고 싶고 이렇게 되면 이메일로 이혼 상담 또는 이메일로 재혼 상담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세부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이거를 한국어로만 진행하고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영어와 일본어로도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지금 현재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이 점을 꼭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내일 또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의 또 사연을 가지고서 진행하면 되겠고, 오늘은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